안경환 후보자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에 이 시간부로 법무장관 청문 후보직을 사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퇴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했습니다마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자 결국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안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도하 의원님, 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그러니까 자진 사퇴한 이유가 뭘까요? 오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면 돌파하겠다. 물론 75년도 한 40여 년 전에 저지른 그 혼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에게 참여를 한다. 하지만 그 이후는 뭐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왜 갑자기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실 임명권자의 의지가 강한 게 아닐까 싶은 게 청와대에서 사실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건 당사자한테는 사퇴를 압박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청문회를 하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안경환 후보자가 약한 고리가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집중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본인도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들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의혹 제기 차원이고 사실 근거가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본인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타격이 된다. 이런 본인의 가족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안경환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교수님으로 계셨죠. 법과 문학, 영미법 주로 이런 걸 가르치셨는데요. 근데 사실 조국 교수는 이제 그때는 조교를 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이랬는데 저희도 법대 편집부 선배였는데 조국 교수님은 이게 조국 수석은 이 혼인 신고 관련 일이나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련 얘기들이 뭐 아드님 이런 건 몰라도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혼인 신고 관련한 얘기. 이미 학교에 학생들한테 소문이 날 정도였군요. 근데 그게 뭐 나쁘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고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뭐 반성도 하고 그거는 그렇게 뭐 훈훈하게 마무리는 돼도 얘기가 뭐 학생들이 학부 학생이잖아요. 학부 학생이 알 정도면 조국 수석이 이거를 모르고 계셨을 가능성은 또 인사검증 단계에서는 재적 등본도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국 수석한테까지 내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제자한테도.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인사권자 대통령에 대한 그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조국 수석에 대한 마음,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마음, 이런 게 종합적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도하 의원께서 이제 직접 이제 안경환 후보자를 이제 아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로 들어가죠. 조국 민정수석은 분명히 조국 민정수석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안경환 후보자로부터 수업도 받고 또 이제 사제관계니까 충분히 그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럼 왜 인사검증 단계에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았을까? 스승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가위원장을 할 정도로 그 흠은 이미 한 번 검증 단계를 거쳐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가? 그럼 왜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안경환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압니다. 예. 근데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떠나서 예. 어쨌든 안경환 후보자께서 본인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청와대가 알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안경 후보자가 그 얘기를 했고 관련된 소명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청와대 입장은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얘기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라요, 입장이. 그래도 어쨌든 당사자는 그렇게 명확하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본인이 아까 그 국회의원 이두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정도로 학부생이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누군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명 절차를 거쳤을 거고 본인이 그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아마 후보직을 고사를 예.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나름대로의 항변할 이유가 있고 충분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락했던 거고요. 소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임명하는 검증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마치 지금 어쨌든 개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안경환 후보자가 마치 개인적으로 엄청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조국 수석도 당연히 알았다고 전제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추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기회가 되면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안 후보자는 자신의 그 과거 40여 년 전에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 사실이 혼인을 이제 본인이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한 그 사실이 법무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청문회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름 판단을 한 거겠죠. 저 사실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판단 미스고요. 뭐 이천년도 인권위원장 가실 때 예. 분명히 한번 걸렀다. 그러니까 그건 다 해결된 문제다. 이렇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국 수석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다면 이건 판단 미스입니다. 왜냐하면 뭐 위원장하고 지금 장관으로서 특히 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도해 나갈 그런 법무장관으로서는 예. 전적으로 결격사유죠. 제가 이 사건이 나고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 시스템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인사 시스템이 뭐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답은 오늘 아침에 제가 얻었어요. 인사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했어요. 정책실장, 민정, 그다음에 인사. 그래서 6명으로 해서 예. 매일 목요일 날 2시 10분에 모여서 한 사람은 인사를 추천하고 다른 사람들은 검증. 그러니까 인사와 검증이 다른 분리돼서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추천한 사람과 검증하는 사람이 같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또 추천한 사람이 검증해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예. 이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경환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사적으로도 여러 인연이 있고 또 이제 친분 관계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안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팀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2006년 인권위원장 갈 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자가 된다면 난 맞지 않겠다, 자리를.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청와대 검증팀에서는 못 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왜 얘기가 다르죠? 분명히 그런 대통령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고 조국 수석하고도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분명히 서로 주고받거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충분히 아마 이게 사람들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아마 자기가 말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또 듣는 사람은 듣는 중심으로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통화로, 이게 이제 뭐 야당이나 여당 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면 서로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하고 앵커하고 얘기한 거 예. 방송 끝나고 나가서 아마 리뷰해 보면 서로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전화 통화로 했다고 얘기를 예. 하시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좀 다르죠. 국가공직 후보의 검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말로도 사실은 그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안경환 후보자가 과연 법무장관으로 적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지만 사실 그간의 한국 사회에 이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기여했던 부분에 비춰본다면 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 삶 자체가 폄훼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 예. 이걸 계기로 해서 분명한 거는 사실 시간이 정말 없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출범하고 한 달 사이에 뭐 엄청나게 밤잠 안 자면서 지금 막 인사검증 풀을 총가동하고 했다고 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그러나 뭐 그걸로 변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인사추천회의 혹은 인사추천위원회 예. 역대 정부들이 꼭 갖고 있었던 이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예. 가동을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 안 되도록 앞으로 인사는 계속되고 많이 생길 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 시스템을 청와대는 독자적으로 좀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 또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회 여야가 앞으로 예. 계속 인사를 할 거니까 인사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예. 아니 어떤 그 서울대학교의 송호근 교수께서 얘기한 그 점수화시키는 방법 또 미국에서 있는 제도 도입하고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 맞대고 이 대안은 대안대로 만들고 현재 인사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면 예. 그야말로 야당도 정말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면모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검증 시스템을 좀 제대로 갖추고 누구에게 책임 묻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안경환 후보자가 누구보다도 그 법무부 개혁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받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지장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 검찰 개혁과 법무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훼손받아서는 안 된다. 예. 뭐 그 부분은 청와대가 뭐 명확히 밝히고 있으니까요. 예. 네, 저는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명확히 좀 드릴게요. 첫째, 저는 안경환 교수님이 후보자로 됐을 때 기대를 좀 했던 게요. 안경환 교수님이 법대 학장이 되셔서 여자 교수를 서울법대에 처음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아까 그 소문도 그런 소문이 학교에 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은 그렇게 보다는 객기에 그러셨나 보다 그런 얘기가 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경환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되면 최소한 그 법무부의 비검사화, 그다음에 여성 법조인들, 그 여성 검사든 아닌 변호사든 이제 후배 법조인들한테 법무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구나. 그런 점은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간이 짧으니까 검증에 불가피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 검증을 하고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능력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 보내는 인사청문 요청서에 재적 등본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자로 뭐라고 써놨냐면 그 신문사에서 찍어서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혼인 무효 판결 났다. 그게 한자로 그게 나와 있다고요. 재적 등본에 규제가 돼 있는데 그걸 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국 교수가 학교 다닐 때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자기가 인사 검증을 하면서는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안 물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18대 국회를 할 때 운영위를 할 때 보면 그때 벌써 청와대 인사 검증 이걸 만들려고 질문을 한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이나 또 교수님들 의견 들어서 그 자체 질문 사항이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그거를 비슷한 거를 뭐 미국에서 갖고 온 거든 지금도 비슷한 걸 쓰는데 뭐 카드 연체 기록이냐 이런 것도 다 나온다고요. 교통법규 위반. 그런데 이혼을 했냐 이런 거 나와요. 당연히. 이혼은 사유가 무엇인가. 근데 그게 지금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혼인 무효였냐 이것도 물어봤을 텐데 청와대에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여성 뭐 이렇게 혼인 무효 소송을 이혼 대신에 이렇게 그걸 활용하기도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바로 안경환 후보자는 그거는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명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 부분은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해서 경계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제 내부는 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60평생 또는 뭐 70평생을 정말 하나의 흠집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만 그러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뭐 대가라든지 처벌을 받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고 새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잘못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새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옳은 것인가?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전자죠.
하나의 흠집도 없이 완벽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뭐 세상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기준은 국민이 판단해야 되고 봅니다. 예. 뭐 일괄적 기준을 만들기도 그렇고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면 그 인사는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처벌을 받았고 국민들도 인정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마치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 후보자가 그런 판단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옳지 예. 않거든요. 저는 이제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후보자에 관련돼서 얘기를 여러 개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인권위원장까지 대신 안경환 후보자가 범죄자처럼 보여지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사실상 그 주장의 내용이 추정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부분이 그 당시에 변호사 사서 민사소송을 까지 했는데 형사고소 안 했겠느냐. 아마 했을 것이다. 했으면 기소유예 됐을 것이고 하지만 만약에 기소유예가 됐다면 범죄 경력을 은폐해주는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다 추정의 추정입니다. 확인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법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보면 안경환 후보자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혹 검증을 하고 관련된 의혹을 소명하는 건 맞지만 마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추정을 하면서 그거를 부풀려서 큰 과실로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조대진 변호사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워낙 아마 판단을 잘하시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일개 국회의원 분께서 뭐 물론 높은 분이시죠. 헌법기관인데 그런 분들의 말을 뭐 일방적으로 받고 믿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지금 앵커 질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흠결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아까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영호 교수님 잠깐 얘기해서 이 검증 청문회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검증 청문회를 통과한 분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거의 그분은 전형 기념물에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런 흠결은요. 그것을 사실 뭐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도 또 법을 위반했던 젊은 날의 시절에 또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더 심한 분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대진 변호사 얘기처럼 국민의 감정이 현 상태에서 국민의 그것을 눈높이에서 납득을 하느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국민 생각과 판단에 어긋나거나 맞서거나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사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아마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40년 전에 철없던, 28이면 철없던 시절도 아닌데 어쨌든 40년 전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낙마하는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잠깐 이제 이재균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 기준은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흠결을 용서해 줄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몫은 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달렸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나머지 김상곤, 강경화 또 조대엽 이 후보자들에 대한 그러면 통과 여부도 그럼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 건가? 여론조사가 결정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는 뭐하러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반문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대수보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청문회의 그런 것들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참고하는 거지 거기에 전적으로 대통령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판단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하는 메시지 창구거든요. 인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 가치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고 이런 것들은 진짜 참고사항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인사청문회 할 때 같은 제목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못 통과한 사람이 있고 이게 굉장히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위장전입 같은 건 장상 총리 보면 하지만 그 후에는 다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진짜 요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인데 2005년도 1월 달에 이기준 부총리가 낙마를 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계기로 해서 인사제도에 확실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정책실장, 민정, 인사수석 6명한테 다 사표를 받고요. 결국은 정찬영 인사수석이 뭐 파면이 됐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파면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은 인사제도의 토대를 만드는 그러한 위기 탈출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트위터에다가 글 쓰실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존중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냥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 정도지 뭐 여기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여기에 휘둘릴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럼 말이 달라진 건가 하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야당에서 나와요. 이건 좀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연장이 같아도 연극이 다르면 다른 연극입니다. 공연장이 같아도 연극이 다르면 그렇죠. 배우가 다른 다르고 연극이다. 역할이 예. 다르고 다른 주제를 다루면 그 연극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인사청문회라는 그 연극의 공간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을 하는 공간은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그 공간에 있어서 잘못된 주장이나 그 잘못된 반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따를 필요가 없거나 예. 원칙과 그 정에 맞는 대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를 뭐 부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이 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 능력 그리고 국민에 관련된 그 이익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그냥 단순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식민지 뭐 이런 부분을 미화하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한 게 더 나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온전한 모든 게 깨끗한 성직자 같은 공직자가 있으면 정말 좋죠. 예. 하지만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흠이 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업무 능력만큼은 예. 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 전 정권의 실수로 인해서 나라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외교관계도 엉망진창 지금 만신창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외교적 능력을 갖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았다. 물론 개인적 흠결은 있다. 다만 이런 외교적 상황을 전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극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어필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런 부분을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아니면 지지도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 대통령 얘기에 관련돼서 들어보니까 70% 이상 일단 일은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미 관련돼서 업무 능력을 관련된 개인의 조금의 흠결보다는 더 높이 산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거든요. 오늘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건 저도 동의를 일정 부분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란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후보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제의받고 거절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중에서는 좀 거절하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사실 인사청문 제도라는 게 있는 것 자체 이게 이제 대통령이 믿는 국정 철학을 이 사람이 같이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대통령이 신뢰를 준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올바른 국가관도 갖고 뭐도 갖고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정말 오래된 잘못 그걸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청렴성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 능력, 수행 능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반성했다면.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만 청렴성이나 아니면 그 운영 능력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라고 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진보 정권이 조심해야 될 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진보나 보수나 똑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같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대선을 같이 사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게 있어요. 시간도 촉박하지만. 그래서 너그러워지는 게 있어서 누구나 정권 초기에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권이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같이 사선을 넘은 사람에 대해서 동지의식을 이런 청문 이런 데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할 때는 발휘하지 않았으면 이건 제 기우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근데 이게 한 말씀 사실 좀 요즘 드리고 유행하는 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말이 이제 좀 유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해서 낙마했습니다만 사실상 청와대의 압박카드가 통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안경환 후보자를 희생양 삼았으니 나머지 후보자들 강경화,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등등 앞으로 또 있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아까 우리 조대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높은 국민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명 강행을 할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으로는 좀 문제를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오늘 멋있는 얘기들을 좀 하시니까 사실은 있는 대로 봐야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거기 가둬서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존재하는 부분을 좀 보고 예. 또 음모론적으로 뒤에 뭔가 있다, 뭐 기획이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을 좀 버리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대부분 국민들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그좀 정직하고 진실되다는 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앞서 얘기했던 분들과 연관성이 좀 있어서 얘기를 좀 하면 대통령과 야당이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바로 저는 법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꼭 아셔야 되는 게 예. 인사에 관해서 국회에게 권한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감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가 동의 안 하면 대통령 임명 못해요. 추천해도. 권한을 줬어요. 그 대신 국무위원, 장관은 내가 데리고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넣은 취지가 그걸 통해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예. 혹시나 내가 파악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확인하고 예. 국민들이 납득하는지 여부를 보겠다. 그야말로 참고하는 게 지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이고 그러면 이 세 분에 대통령은 대해서도 제가 그 제도를 예. 그걸 존중하신 거고 법에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그렇기 세 분에 때문에 대해서도 그냥 임명 강행하는 아니 게 그러니까 맞다? 강행할지 여부는 바로 예. 청문회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경화 후보는 저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이라는 게 여론조사 한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임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예. 전임 외교부 장관 10명,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 장관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지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위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대통령이 예.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에 따라 행사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된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예. 고유한 권한은 만약에 국회하고 야당하고 대통령의 견해가 다를 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결정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야당이 반대만 하면 법도 안 지키고 끝까지 그냥 야당이 오케이 하는 그때까지 계속 사람을 갈아 끼운다. 이건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자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와 감정을 존중한다. 이런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우리 이재경 교수님께서는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임명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크게 흠잡을 건 없다. 하자가 그 될 두 건 분은 없다. 아직 청문회를 안 안 했잖아요.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청문회를 지켜보자. 거쳐봐야 두 분에 되겠죠. 대해서는 예. 좀 지켜보자.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찬성 여론이 많고 또 자질이 있으니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안경환 후보자가 처음 낙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산 넘어 산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청문을 좀 보겠습니다.